부동산 시장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는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되게 투자를 안 하던 23년 12월에 이 부동산을 170억에 구매를 하셨어요. 여기 화면 보니까 2020년은 8월 달에 85억에 샀는데 네. 23년 12월 달에 170이 됐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260억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제 거래가 된 내역인데 23년도 12월로 따지면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 완전히 혹한기였어. 그렇죠. 금리 엄청. 음. 누가 그때 뭐 대출 일으켜서 몇백억을 이렇게 투자를 하기 어려운 네. 그런 시기였는데 사실 그때 투자하고 거의 2년 만에 거의 90억 가까운 차익을 남기는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성수동에 이어서 그러면 다음 또 어떤 지역을 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은 아닌데 저희가 도산공원 주변을 재미있게 사용자들의 어떤 패턴으로 보는 것보다는 찍혀지는 어떤 숫자의 특이성 때문에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 아, 있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 가볼 때는 네. 도산공원 사실 이제 강남이라는 지역에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네. 사람들이 다들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는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거든요.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나 돼요?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옛날처럼 3%를 목표로 하기도 어렵고 거의 뭐 1%, 100만 원을 예를 들면 투자하면 연에 이제 10,000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기준 금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기준 금리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네. 사실 저희가 이제 수익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매년 우리가 임대료로 이제 받는 수익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격이 올라서 내가 비싼 가격에 팔아서 이제 차익을 얻는 자본 차익형 이제 투자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도산공원 주변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좀 재미있어서 이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집원은 강남구 신사동 642-23번지 아디다스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요. 아니 네. 보통 플래그십 하면은 대로변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하면 당연히 강남 대로변.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저희가 또 가로수길 주.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성수동 연무장길에 그렇죠. 뭐 플래그십 스토어 네.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도산공원에도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도 여기도 아는 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쌀국수 맛집도 있는데 근처고 한데 여기가 사람이 그렇게 엄청 많이 다니는 데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를 플래그십으로 한다는 게 되게 좀 정말 의아하긴 하네요. 이 지역에 뭔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한다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좀 핫한 지역의 하나로 이 지역을 글로벌 브랜드들이 선정을 했다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지역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면 찾아올 수 있는 또 공간이 될 거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되게 특이하게도 부동산 시장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는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되게 투자를 안 하던 23년 12월에 이 부동산을 170억에 구매를 하셨어요. 여기 화면 보니까 2020년은 8월 달에 85억에 샀는데 네. 23년 12월 달에 170이 됐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260억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제 거래가 된 내역인데 23년도 12월로 따지면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 완전히 혹한기였어. 그렇죠. 금리 엄청. 음. 누가 그때 뭐 대출 일으켜서 몇백억을 이렇게 투자를 하기 어려운 네. 그런 시기였는데 사실 그때 투자하고 거의 2년 만에 거의 90억 가까운 차익을 남기는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디다스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온 거. 아. 저희가 보통은 이런 투자를 할 때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뭐 밸류업 투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오래된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거나 또는 다시 지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그런 투자의 방식을 보통 상업용 부동산에서 저희가 뭐 밸류업 투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이렇게 플래그십 스토어가 런칭되는 방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되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오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거냐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판매해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건물을 가진 사람한테 임대료로 내는 게 되게 합리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차인이에요. 스타벅스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임차인의 되게 합리적인 행동인데 네. 저희가 사실 플래그십 스토어의 목적은 사실 판매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건 그렇죠. 아니죠. 판매가 아니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소매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이 그 소비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경험을 제공해보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브랜드를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을 줄까에 대해서 그렇죠. 되게 핵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와 상관없이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임대료의 상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이 플래그십 스토어가 많은 소비자들한테 좋은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다면 우리 브랜드의 밸류를 높여줄 수 있다면 이 브랜드들이 특정한 지번의 임차인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 매출과 관계없이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 신사동 642-23번지 같은 경우도 임대료가 엄청 높아진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애플이 이제 한 20년 정도 계약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되게 화제가 되기도 맞아요. 했었는데 보통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오면 꽤 장기로 계약한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디다스가 사실 플래그십 스토어 들어오니까 또 글로벌 브랜드가 추가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도산 쪽에 내겠다라고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게 네. 일반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나 되게 디테일한 변화가 이런 90억의 차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좀 특이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이거는 아주 드물게는 아니고 종종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들을 통해서 그 소비자분들이 이 지역은 왜 갑자기 뭐 이런 거래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 파악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에 팔린 거예요? 평당 이제 3억 3천. 평당 3억 3,600이요? 뭐야, 여기 평당 4억짜리도 있네? 대로변도 아니고, 이면도로 한참 안쪽이고, 지하철역이랑도 먼데, 와, 이런 데가 지금 3억 3천, 4억 5천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군요. 와, 진짜 놀랍네요. 압구정동에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저희가 이제 압구정이라고 하면, 네. 여기 이제 압구정 로데오 거리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압구정 로데오 거리보다는 사실은 도산공원 주변이 요즘은 좀 더 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도산공원 주변이 훨씬 먹을거리도 많이 몰려있고 과거부터 뭔가 엣지 있는 브랜드들이 도산공원 중심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구정동 여기도 트렌드가 살짝 이쪽으로 좀 바뀌면서 그래서 여기가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간 거구나. 그렇죠. 그런 게 흐름은 있는 거죠. 맥락 없이 이제 여기를 들어온 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성수 얘기도 들어보고 압구정동 얘기도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젊은 특히 여성들이 좀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역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의 특징으로 보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이 찾는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찾아요. 도산공을 외국인도 찾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찾다 보니까 네. 이런 브랜드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인터넷 기사 찾아보시면 아까 성수동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올리브영이 경매 물건을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산 기사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경쟁했던 사람보다 100억을 더 많이 썼다 내용이 있어요. 우와.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성수동이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지금 이제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성수동도 상권으로서 이제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뭐 사람마다 해석하는 거는 다를 수는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요즘 이제 되게 뜨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는 뭐 호스텔 투자 같은 것도 있거든요. 호스텔 투자 같은 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느느냐의 맞아요. 문제거든요. 네. 작년보다 올해 엄청나게 늘었는데 근데 올해 정도만 늘어도 지금 막 방이 없어서 막 난리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우리 K 컬처, 뭐 K-팝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상태만 유지만 돼도 이런 성수동 상권,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상권의 밸류는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밸류는 점점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트렌드가 1년 하고 끝날 만한 정도의 트렌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최소한 이거는 10년 가는 트렌드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이제는 좀 더 시각을 좀 넓혀가지고 우리가 서울뿐만이 아니라 또 지방에 계시는 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또 제일 핫한 지역들이 명확하게 또 눈에 보인다고 아까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들이 어딘지 오늘 또 한번 청기누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 2달 정도의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좀 봤을 때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데는 사실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상업용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강남이나 성수동 이런 곳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사용자가 가장 많이 갑자기 늘어난 지역은 광주 전남 지역이었어요. 그게 혹시 뭐 반도체 이런 것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적인 수치는 사실은 서울이 훨씬 많지만 그렇죠. 상승률로 봤을 때
광주 지역이 가장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어. 광주 지역의 광산구 일대 정부에서 7월 6일 날 부지 확정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광산구에 있는 군공항을 개발하겠다라고 했던 발표가 나고 나서 6월 대비해서 7월에 네. 광주 광산구가 속해 있는 신촌동이 15배나 조회수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특정한 아파트가 갑자기 뭐 15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렇게 안 케이스는 보죠. 쉽진 않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거래는 자연스럽게 많아지겠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가장 많이 이제 성장한 지역들이 구 단위로 봤을 때는 광주 서구, 음. 광주 광산구, 아. 그리고 전남 무안군이 이제 또 전라도 지역에 특이한 지역이 있었는데 네. 전남 무안군 같은 경우는 이제 군공항이 무안군으로 이전을 한다. 아.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호재가 물려서 아. 연결되는 그런 현상들을 네. 좀 보였습니다. 네. 과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확실하게 저희가 좀 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일정한 지역이나 일정한 섹터를 중심으로 이제 투자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요즘은 산업적인 기초가 튼튼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실 대표님께서도 아까 성수동을 대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런 산업적인 변화가 실제 부동산 투자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의 변화가 앞으로 지방 투자 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정부에서도 이제는 1극 수도권이 아니라 이제 5극 3특 체제로 전부 다 지방을 좋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방이 일자리를 또 많이 늘리고 있고 공기업도 지방으로 많이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앞으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런 부동산이나 땅에도 관심을 좀 많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디스코 앱에서 사람들이 가장 광클릭을 많이 하는 데가 광주 쪽이다. 광주 전남. 네, 많이 늘었던. 네, 네, 그러니까 많이 15배가 늘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네. 가격 좀 올라가겠는데요. 그렇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또 클릭을 했던 지역들 네. 한번 살펴보면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지역들이 유망하죠. 아까 이제 삼성동,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도산공원 주변에 속해 있는 청담동, 네. 그 다음에 뭐 이태원동, 대치동, 신사동, 한남동에서 이제 전통적인 곳 포함해서 성수 이동까지 해서 이 지역들은 사실은 이제 크게 이렇게 등락이 뭐 한두 달 만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닌데 네. 삼성동에서부터 성수동까지가 정보를 이렇게 보는 트래픽의 수 차이가 지금 한 15%에서 18%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아까 섹션을 이야기하면서 네. 이미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금리의 상방을 보려고 하는 지금 시점부터 움직인다는 걸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사람들이 최근에 그냥 한 2달 사이에 이쪽 지역이 안 그래도 핫한 지역인데 여기를 더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15에서 18% 정도. 네네네. 이미 저희가 봤을 때는 움직이고 계시는 거고 상방이 되는 시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매가 나오거나 좀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계속 거래가 이제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핫한 지역도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좀 데이터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현상. 제가 지금까지는 뭔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거래가 잘 될 것 같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거래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눈치 싸움 하는 거지. 지금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거니까 좀 더 싸게 내놔. 그렇죠. 예,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를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2025년 7월 같은 경우는 네. 그 서울 기준으로 월간 한 3,600건 정도 매물이 등록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7월을 보면 6,200건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확실히 늘었죠. 많이 늘었네요. 예, 많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네. 사람들은 많이 보는데 네. 매물도 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어느 시점에는 두 사이클이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을 향해서 저희가 볼 때는 데이터가 가고 있다고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뭔가 이거를 만나는 어떤 지점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금리의 상방을 찍는 시점부터는 본격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좀 더 올라가니까 좀 더 기다리자. 하지만 지금부터 물건을 봐야 되고 왜냐면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은 한 100번 이상을 보고 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보는 거고 근데 이게 데이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매물을 소비자한테 좀 그렇죠. 전달해 줄 수 맞아요.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렇지. 있는데 음. 소유자 인증 매물이라는 게 네이버에서 하는 서비스거든요. 네네. 그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 그게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필터라든지 소유자 인증된 매물만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매물을 보는 분들이 특정 매물 추천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 매물은 신뢰할 수 있다. 왜냐면 소유자가 실제로 내가 그렇죠. 뭐 가격이랑 내 정보를 확인해 줘서 그렇지. 내가 판매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고 사실 비슷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뭐 대표님 채널 통해서 앞으로 준비될 때마다 뭔가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디스코의 대표님 많이 보시려면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오늘 또 대표님한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도 배웠던 시간인 것 같고 필지가 좀 넓고 그 다음에 평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압구정동 여기도 좋긴 하겠지만 앞으로 기업이 들어오는 성수동 저 같으면 성수동에 좀 더 관심이 좀 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는 성수동이 좋은 것 같다 압구정동이 좋은 것 같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앞으로 또 뜰 것 같은 동네가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또 댓글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배우순 대표님하고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아주 좋은 자리 와가지고 여러 시청자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뭐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또 재미있는 내용 들고 와서 시청자분들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